안녕하십니까.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 저는 맹경순입니다. 어떻게 좋은 아침 맞으셨어요? 제 취미 중에 하나가 화장품 조그만 거, 또 치약 조그만 거, 세수비누 사는 거가 있습니다. 별로 돈도 안 들고요. 또 포장이 예쁘고 또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요. 그 처음에 포장지 뜯을 때는 그 세수비누, 그 비싸지 않은 세수비누에서도 향수 같은 그런 좋은 냄새가 나고 화장품 뜯어서 새로 쓸 때 그 느낌 여성들 아시죠? 그리고 그 조그만 치약에서 정말 빛나는 하얀색으로 튜브로 짜서 나오는 그 모양 참 예뻐요. 근데 이 조그만 것들도 끝이 얼마나 긴지 치약을 짜도 나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쓰면 버려도 되겠지 생각하고 쥐어짜면 더 나옵니다. 근데 언젠가 그 얘기를 하니까 누가 처음 얘기를 못 듣고 그 부분만 듣다가 남편한테 돈 탈랬대 얘기지 이러더라고요. 치약을 짤 때 짜도 쥐어짜면 더 나온다 그랬더니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모든 것이 버리기에는 왠지 죄스럽고 참 쓰자니 지루하고 바로 이것도 인생의 한 속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루할까봐 인간은 주일을 만들었고 한 달이라는 칸막이를 만들었고 1년이라는 테두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한 주일의 시간이 지루했더라도 오늘 찬물에 세수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맞아야 하는 바로 월요일입니다. 자, 우리 시간 시작하니까 또 많이들 와주세요. 네, 월요일 민낯의 장애인 순서입니다. 권순철 조합원께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순철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반성했거든요. 제가 권순철 조심은 매번 옷에 대한 시비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바로 네. 지난 목요일 날 조상욱 국장님한테 당했어요. 아, 왜요? 저도 옷 얘기로 당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살지 말자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권순철 씨 얘기, 의상에 대한 얘기를 하지 네.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속에 저 티셔츠를 완전히 쇼킹 핑크를 입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원래 입던 건데 이거는. 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네. 다른 색하고 매치하셨으면 또 그렇게 듣겠는데 그 자켓을 네. 어두운 네이비색을 입으셨기 때문에 아주 대조가 됩니다. 진짜. 그래서 벚꽃나무 아래 계시면 아주 근사하실 것 같아요. 이 자켓은 새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어머니가 또 지출하셨군요. 제가 그러시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게요. 듣고 계시고 의식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 글쎄 말이에요. 이제 그만 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아들 사주는 거 말짱황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어떤 분 만나고 오셨어요? 네, 역시 민낯지정에는 직접 주인공의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시죠. 어떤 네. 분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현재 대전에 살고 있고요. 소개팅하는 것 같다. 평범하게 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재밌게 살고 싶은 28살. 저는 장영운입니다. 아, 장영운 씨, 네. 28살. 그래요. 네. 참고로 제가 이분은 지방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이프를 통해서 스카이프라는 보이프를 통해서 네. 인터뷰를 해서 음질이 좀 약간 나쁠 수 있는데. 네. 아유, 그래도 애쓰셨어요. 네. 네. 원래 이제 장영운 씨는 원인불명에 의한 선천성 시각장애인입니다. 네. 영운 씨의 표현에 의하면 시각적인 정보를, 시각적인 정보의 신호를 받아본 적이 없다. 네. 경험한 적이 없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권순철 씨도 그렇죠? 네,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어릴 적 저와 그들이 좀 달랐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온 적도 있었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학용품을 다 사람들이 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연필 이런 거 크레파스 이런 게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쓰지 않았던 그래서 달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게 되는데 그럼 장영은 씨는
제 자신과 남들이 좀 달랐다는 걸 어떻게 느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남들이랑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성이 너무 강해도 좀 이렇게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행동인데 남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저는 사람들이 왜 그러지? 안 웃긴가? 뭐지? 이랬는데 네, 그런 거죠. 그런 거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어렸을 때 보통 보면 전맹이고 제 주변의 시각장애인들이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소리에 많이 민감하다 보니까 어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시골에서 제가 처음 이제 학교 올라왔을 때 굉장히 신기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화장실 환풍기 소리라던가 그 물 내려가는 소리까지 굉장히 웃겼었거든요. 소리로 들은 거를 가지고 이제 흉내를 내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자신하고 다르다는 거를 인식할 때 참 마음이 좀 쓸쓸했겠어요. 그게 좀 그렇죠. 왜냐면은 그런 거 있어요. 시각장애인 학교 처음 들어가면 애들이 막 지하철 소리, 기차 소리 막 흉내 내고 다녀요. 네네네네네. 물 내려가는 소리도 흉내 내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이 비장애인들이 볼 때는 쟤네 되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게 소리가 들리는 게 다니까. 네. 그거 흉내내고. 왜냐면 보고 흉내내는 거하고 똑같겠죠. 네, 보고서 나 이거 모션 흉내내볼게. 춤 흉내내고 이런 거 거의 똑같은 맥락인데 네. 다른 사람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한다. 네. 이런 얘기죠. 네. 그럼 영훈 씨의 유년 시절에 대해 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유년 시를 보냈는지. 네. 호기심도 많고요. 말도 잘 안 듣고 고집도 세고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1년 동안 거의 숙제를 안 해갈 정도였어요. 너무 이제 고집이 세고 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숙제도 안 해가고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숙제를 안 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밑에 반으로 쫓겨 내려가서 숙제를 하는 거죠. 책상을 들고 와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가서 이제 남은 숙제를 막 한다던가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망가뜨린 것도 많았고요. 네, 컴퓨터라는 게 굉장히 또 신기해가지고 형들 컴퓨터 막 만지다가 그때는 도스 때였는데 파크 하고 써야 됐거든요. 네, 막 그냥 끈 거예요. 쓰다가 갖고 놀다가 그 다음에 하드 깨져갖고 이제 부팅 안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형들이 굉장히 화 많이 냈었죠. 부정범죄 굉장히 많아요. 10가지는 넘는 거. 네, 그러니까 컴퓨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막 너무 갑자기 사랑하다 보니까 네, 막 끄기도 하고 네. 네. 파크라는 명령을 써야 되는데 네. 파킹을 하지 않을 거 하드디스크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랬다. 영훈 씨가 컴퓨터를 접하게 된 계기는 좀 굉장히 단순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 2학년 때 접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안에서 이렇게 뭔가 막 개구리 소리 같은 게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컴퓨터라는 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형들이. 근데 살아있지도 않은 게 뭔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소리 같은데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옆에 막 이렇게 있다가 어떤 형이 막 컴퓨터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도 들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학교 뒤편에 쓰레기장에 다른 분이 컴퓨터를 버린 게 있었어요. 그걸 주워다가 또 초2 때 컴퓨터 하면서 플로피라던가 이런 개념을 이제 익혔었거든요. 그래서 주워다가 이제 그 플로피에서 프로그램도 한번 실행해보고 컴퓨터실에서 게임도 복사해와서 실행해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초3 때 이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컴퓨터 막 자판 연습을 하는데 저는 막 혼자 컴퓨터 시간에 딴짓하고 게임 실행하고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다큐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를 자신이 좀 한 단계 뛰어넘어서 네. 다른 사람들은 컴퓨터실에 자판 연습을 하는데 자기는 네. 막 게임하고 있고 네. 그랬다라는 또 얘기고 또 이 개구리 소리가 났다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막 음성 엔진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그때는 아니었고요. 남성의 그 완전 기계음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같은 음으로 이렇게 네. 그런 개구리 소리 비슷하게 그게 났다. 그래서 정말 신기해서 컴퓨터를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영훈 씨는 컴퓨터 말고도요 다양한 방면의 소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씩 배우는 피아노에도 재능이 있었고요.
어릴 적 누구나 한 번씩 타게 되는 자전거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타나? 저는 봐도 못. 저도 이제 세발 자전거를 좀 탄 적이 있었는데 그 타다가 막 코도 깨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제가 비장애인을 대신해서 물어봤습니다. 자전거 타는 걸 주변에서 말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학교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세발 자전거도 많이 있었고 형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던 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자전거 타겠다 그러면 세발 자전거도 있고 네발 자전거도 있고 그랬는데 세발 자전거 타면 뒤에서 형들이 그렇게 밀어줬었어요. 되게 신기한 거는 이제 그분들도 안 보이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세발 자전거를 잘 밀고 방향도 잘 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빌려주고 뭐 스쿠터도 빌려주고 그런 곳인데 네발 자전거가 들었거든요. 네, 세발 자전거보다는 확실히 크죠. 그래서 두발 자전거인데 이제 옆에 뒤쪽에 뒷바퀴 쪽에 이제 보조바퀴 단 거예요. 그거 타면 사실 넘어질 일은 없으니까 처음에 그걸로 자전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근데 이렇게 막 컴퓨터 흥미 있어서 막 고장낼 정도였으면 세발 자전거와 네발 자전거에 만족했을까요? 그렇죠. 만족 못했겠죠. 네. 영훈 씨 두발 자전거의 도전기 상당히 스릴 있는 이야기가 펼칩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죠. 지면 완전 제대로 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의자가 낮은 두발 자전거를 가지고 발 하나 정도 올려놓을 수 있는 계단 옆에서 한 발 올려놓고 타는 연습을 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 살짝 이렇게 넘어질랑 말락 하는데 겁이 나서 페달을 더 밟았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막 가지면서 안 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두발 자전거를 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자전거 계속 탔어요? 아니면 좀 쉬었어요? 아니요. 진짜 열심히 탔어요. 계속 타고. 지금까지 타고 있나요? 지금은 잠깐 끊었어요. 무서워. 끊은 이유는? 끊은 이유는 뭐 한번 본의 아니게 이제 최근에 회사 들어와서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질주 본능의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자전거를 탔는데 집 근처에서 이제 타다가 시각장애인들이 자전거 탈 때 그 벽이라던가 이런 거는 감지를 하는데 떨어지는 곳을 감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이제 떨어지는 곳이 있었는데 그걸 감지를 못하고 하고 기울었는데 2m 정도 높이에서 자전거랑 같이 쿵 떨어진 거예요. 머리부터 자전거를 이제 업은 상태로. 근데 정말 기적적인 거는 머리부터 떨어졌는데 물론 베개를 못 뺄 정도로 굉장히 머리에 큰 혹이 나고 병원 가보니까 이제 척추 입원 그 척추뼈에 금도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치고는 정말 기적적으로 나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탑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거 같습니다. 저는 또 못하긴 하는데요. 네. 그때 이제 영훈 씨가 TV에 나왔었대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인가? 네네네. 그럼 정말 이런 일이죠. 근데 이제 메아리 효과라고 그래서. 네네. 공간이 만약에 막혀 있으면, 혀를 차거나 아니면 소리를 질렀을 때. 네네네. 그 공간이 막혀 있다라고 인지가 되죠. 그러면은 이게 반향음이 있죠? 그렇죠. 네. 근데 텅 빈 공간이다 했을 때는 그게 울리지 않습니까, 소리가. 그러니까 앞에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달리다가 보면 낭떠러지는 이제 공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못 하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였으면 더 이상 타면 모자에 연을 끊자 그랬을까. 너무 위험하죠. 네, 너무 위험한데 그래서 자전거를 지금 끊었는데 이 질주 본능을 또 영훈 씨는 어떻게 표출할 될지 참 사뭇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네, 지금 댓글들 보니까요. 네. 아까 사도요한님이 정승조 씨 생신이라 그래서 제가 아직 젊다고 생신이라고 안 쓰셔도 된다 그랬더니 지금 또 나르디스님이 저한테 반항하셨습니다. 정승조 씨 탄신일을 축하합니다. 이거 정말 성인이 되죠. 이 진행자의 말이 도저히 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뉴잉 실리콘밸리님이 소녀님께 생일 축하 시를 올리셨거든요. 네. 그대 이 세상 오심 그 수많은 의미들 중 아름다운 뜻 하나 여기 국민 TV에 있다오라고 쓰셨나? 제가 지금 딴 거를 급하게 올리느라고. 그리고 정승조 씨 축하 시도 또 하나 올리셨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 조용한 성품으로 자라서 지금 웃음을 참고 차분한 음성으로 삶을 말하니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도반의 속삭임 같아라. 아이, 이거 같아요. 춘향이 이도령 나오는 춘향전에, 이도령이 내려가서 붓 하나 꺼내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이 글 쓰시는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실리콘밸리님 두 분에게 적절하게, 정말 적합하게 축시를 올려주셨습니다. 참 감사하죠. 네, 정말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오늘 생일 축하, 오늘 완전 생일 축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처 애정이 권 조합원에게 지금 미처 오지 못한 애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생일은 그 하루가 최고의 하루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문광님께서 그래도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권 반장님 반가워요. 네.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네. 그리고요, JJ킴님, 동생 원추한 동생 안녕. 아마 이거는 권 반장님께 드리는 인사 같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또, 이 자전거에 성공한, 그러나, 떨어지신, 사고를 당하신 장영훈 씨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참 위험한 일인데, 또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신 분께서는 정말 그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시겠죠. 네. 해보고 싶다. 전 낚시를 요새 좀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누가 이제 터 잡는 데까지만 이렇게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은 민감하시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진로 선택의 어려움 항상 그 시기가 오죠. 나오죠. 네. 영훈 씨에게도 있었습니다. 특히 손에 힘이 없어서 안마를 하기 어려웠던 영훈 씨. 그렇다고 국영 성적이 좋지 않았던 영훈 씨지만 꼭 대학은 가고 싶어 했습니다. 영훈 씨의 입시 과정 한번 들어보시죠. 네. 대학은 가보자 생각을 했었어요. 뚜렷한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뭔가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그냥 너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피아노 치는 거랑 그런 거밖에 없다 보니까 두 군데 대학에 지원을 했었어요. 평택에 있는 재활복지대인가요? 거기 해서 피아노 면접을 보는데 타이타닉 주제가를 쳤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천안에 또 나사렛대학교 지원했는데 수시로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점수로 또 기적적으로 합격을 한 거예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기적. 나사렛대학교와 재활복지대학 좀 전공이 달랐는데 왜 음악을 선택하지 않았나요? 음악을 더 애착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애착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정말 잘할 거면 확실하게 잘해야 되는데 뭔가 그때는 제가 체계적으로 뭔가 배워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형들이 치는 걸 갖고 저 혼자 막 하다 보니까 반주만 겨우겨우 할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른 학교 좀 형을 알게 됐는데 그 형이 대학교를 제 나사렛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관심 분야가 아무래도 너무 비슷하다 보니까 그 형이랑 대학을 다니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학교 선배나 제가 이렇게 좀 친했던 형 누나들도 나중에 가 있었고요. 그래서 택하게 되셨군요. 네. 영훈 씨는 대학 때 본인의 특기를 살려서 컴퓨터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됩니다. 혼자 윈도우를 깔 수 있는 연습도 하고 파일 분석을 통해 영훈 씨가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 제작을 어깨너머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훈 씨에게 취업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졸업할 수 있을까도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대학교 과가 아무래도 컴퓨터 과도 아니고 재활과 중에서 인간재활이라는 학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과를 다니다 보니까 컴퓨터 쪽을 하면서 그런 이론들이 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니까 학점도 떨어지고 나중에 굉장히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휴학도 한번 해보고 등록금도 벌고 때론 방세도 못 내갖고 그래보긴 했는데 결국은 진짜 대학을 들어간 게 기적이었던 것처럼 제가 대학을 또 졸업을 한 것도 기적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학을 졸업하기 반학기 전에 이제
주변에 아는 지인이 그 보조공학 업체가 있어요. 시각장애인들 보조공학 업체 중에 힘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대전에 있는데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점자가 출력되는 컴퓨터죠. 점자적 모단말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확대기도 만들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 한번 지원을 해보라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또 신기하게도 거기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취직을 해서 회사를 다녔죠. 네. 정말 이 하는 진로 선택도 어려웠지만 뭐 자기가 그래도 정말 좋아하고 이런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일을 해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또 회사에 들어가게 아까 됐다라고 학교도 기적적으로. 네. 기적이 3번 있었던 거죠. 자전거를 타는데 떨어졌는데 그렇죠. 기적. 네, 그렇군요. 근데 영훈 씨가 이제 회사 직원이 됐으니까 회사 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외에도 또 이분 성격으로는 그냥 회사 일만 하실 것 같지 않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회사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회사 일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굉장히 다양한 일들도 회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제가 하는 일은 뭐 전화도 받고 전화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뭐 전화 왔을 때 상담을 해주는 거죠. 제품 사용에 대한 어떤 기능 설명이라던가 제품 처음 구입했는데 뭐 이렇게 안 돼 이러면 설명해 주는 거고 저희 회사 제품이 아무래도 시각장애인 분들도 사용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은 시력이 많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전화 굉장히 많이 와요. 받았는데 음악을 어떻게 들어? 이러면 음악 듣는 방법 이런 거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화 상담 업무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품을 계속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 나오는 제품이라던가 어떤 그런 거에 뭐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디자인도 굉장히 고려가 돼야 되죠. 그래서 하드웨어라던가 뭐 소프트웨어 이렇게 디자인할 때 뭐 이렇게 좀 그런 인터페이스라던가 이런 거 회의하고 설계하는 일도 하고요. 제품 이제 나가면서 뭐 불량품 있나 이런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재밌어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옛날부터 핸드폰이 켜질 때라던가 꺼질 때 이제 뭐 음악이 나오잖아요. 간단하게. 그리고 뭐 CF에서도 음악이 이제 뭐 CF 전용 음악이 나온다던가 그런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 나가는 제품에서 나는 어떤 사운드 인터페이스라던가 UI를 이제 소리를 디자인하는 거죠. 제품이 켜질 때 나오는 멜로디라던가 제품을 조작할 때 나오는 뭐 소리, 뭐 쉽게 말해서 핸드폰 조작할 때 이렇게 막 화면 터치하는 소리라든가 꺼지고 켜지는 소리, 벨소리 이런 게 다 사운드 디자인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디자인하면서 이제 대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소리를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이미지를 각인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제품 이렇게 딱 떠올릴 수 있게 그런 소리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일. 제가 제일 재밌어하는 일이에요. 정말 굉장히 특색 있네요. 사운드 디자인. 네. 굉장히 또 이 음악을 들으면 이 기업에 나와서 전화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회사로서도 아주 중요한 그래서 영훈 씨도 문제겠네요. 이 제품을 만들 때 우리 힘스 제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을 만드는 음성 디자인, 사운드 디자인을 좀 하고 있는 게 좋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영훈 씨는 회사 일 말고도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밴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에서 서버 관리 등 기술적인 일도 도왔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영훈 씨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시죠. 잘 해왔던 일이고 앞으로 잘 해나가고 싶은 일들이죠.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어떤 사운드를 저만의 개성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서 어떤 이제 이 제품이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제품이에요.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만든 소리를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이 듣는 거죠. 소리 한번 이제 멋지게 한번 디자인해서 멋진 제품 로고 사운드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인터넷 방송 하고 있는 거, 좀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듣고, 이제, 방송하면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KBRC 딱 떠올릴 수 있게. 그리고 심심하면 뭐 이제 아이폰으로 KBRC 틀고, 지난 방송 듣고 그럴 정도로
좀 방송을 좀 많이 활성화시키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컴퓨터를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막 망가뜨렸을 때, 뭐 이런 거를 생각하면 오늘의 일이 참 우연은 아니에요.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 참, 뭐 돌에 걸리고 넘어지고 그렇죠. 부딪히고 다치고. 베개를 못 뺄 정도로 혹이 나고. 네. 근데 참 이렇게 이 장영훈 씨도 자기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참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니까요. 일이 다 의미가 있는 일이었구나 싶은 생각. 인터뷰를 통해서 또 자기 삶을 좀 되돌아보는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살아온 장영훈 씨에게도 우리가 또 던질 질문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영훈 씨에게 장애란 한번 들어보시죠. 불편하지만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도전해볼 만한 거.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만약에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원래 이제 없이 살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비장애인들과는 다르게 내가 느끼는 세상이 다르고 그러기 위해선 제가 또 어차피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세상인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또 수십 배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굉장히 재미를 느껴요. 나도 이걸 할 수 있네? 그러면서 뭔가를 해냈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 재미있는 거죠. 네, 뿌듯하고 재미있고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 많이 나오네요. 그리고 사실 선천성 장애인들이 좀 밝습니다. 대체적으로. 왜냐하면 상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게 이거 뿐이다 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밝게 지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 비장애인들이 놀랄 때 저희는 더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공릉동 아줌마님이 권 반장님 말씀 잘 경청 중입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인터뷰 들을 때마다 감사함이 더해집니다.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개편 때도 살아남아서. 네. 에별리고님이 인사 전하셨고요. 네, 수잡사님이 참 정말 뭔가 일을 하고 산다는 게 만국 공통의 맞습니다. 문제로구나. 그럼요. 모두에게. 네, 정한인이나 또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그렇죠. 그 나무의 뿌리님이 5만 원권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어떤 의미신지. 네, 오늘 하루도 운이 좋으라는 얘기신지 아니면 5만 원을 가지고 증자하시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증자에 좀 더 무게가 실리네요, 갑자기. 네, 지금 또 희읒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 이 인터뷰 참 좋은 발상 같습니다. 여러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고요. 네, 아싸님, 팟빵 맹아새 게시판 10,000번째 댓글 오늘 돌파하겠네. 이렇습니까? 아직 먼 것 같은데. 이제 PC 버전하고 좀 휴대폰 버전, 모바일 버전하고 좀 다르게 좀 표시가 돼서 모르겠네요. 네, 그 소잡사님께서 그 장영훈 씨에게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 중에 나오는 한 부분을 선물로 올리셨어요. 자네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이런 글을. 영훈 씨가 이 방송을 좀 듣고 좋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가을님은 권 반장님을 통해 제가 너무 좁은 세상에서 살았음을 알게 됩니다. 넓은 세상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시생님이 그 5만 원이 생일 선물인가 봐요. 나무의 뿌리님 생일 축하 선물에 레이스 벌입니다. 12장 더 드려요. 이게 뭡니까? 조각 케이크 사이사이에 5만 원. 이게 참. 제가 오늘은 일하는 날이라 안 되고 내일 점심을 제가 정승조 씨한테 쏘겠습니다. 생일 선물로. 그래요, 저 빠질게요. 진짜 오겠습니다. 맹하나님도 같이 하시죠. 싫어요. 저 첫 번째로 얘기 안 했어. 사실은 제가 내일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요. 오늘 장영훈 씨 이야기도 참 이렇게 왜 밝게 얘기해줬는데 이렇게 가슴이 뭉클할지 모르겠어요. 네. 자전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험한 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민낯의 장애인 순서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baby.